이제 방송 분량이 다 나왔어요. 사실 이 정도면 됐다. 왜 저렇게까지 하지? 촬영하시면서 죄송해요. 말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야, 너 무슨 환경 예능 한다면서 이래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피디님. 안녕하세요. 네. 저는 기후솔루션에서 재생에너지 팀에서 연구하고 있는 조은별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기후솔루션에서 전력시장 개통팀에서 일하고 있는 최명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작년에 환경예능 오늘부터 무해하게를 연출하고 올해 영화 보통의 용기를 연출한 구민정 PD라고 합니다. 피디님께서 연출하신 오늘부터 무해하게 하고 보통의 용기 그 영화를 봤는데요. 그걸 어떻게 기획하게 된 그런 계기가 있으셨나요? 오늘 무해라는 환경 예능을 먼저 작년에 이제 만들었었고, 그걸 만들다가 저도 뭐 조금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사실은 보통의 용기라는 영화를까지 만들게 됐는데, 제가 원래 캠핑을 되게 좋아해요. 자연을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캠핑 예능으로 이제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연예인들 중에 그렇게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이 누가 있을까 찾아보다가 공효진 씨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효진 씨가 캠핑 예능 너무 좋다, 캠핑하고 싶다, 근데 여기에 좀 환경적인 걸 녹였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처음에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때만 해도 뭔가 환경이나 뭐 기후변화 이슈에 크게 사실 관심이 있진 않았어요. 그래서 약간 뭐 캠핑 가서 할 수 있는 뭐 친환경 에티켓 같은 거 약간 조금씩 라이트하게 녹여서 다시 이제 제안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코로나가 막 터지기 시작하고 이제 사람들이 해외나 어디 밖에 못 나가니까 그런 캠핑이 엄청 붐이 되면서 그 온갖 캠핑 예능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기획을 하다가 사실 엎어졌었어요. 엎어졌었고, 저도 이제 그 1박 2일이라는 프로그램에 끌려가서 또 한참 일을 하다가 그때부터 약간 그 뉴스에서 탄소와 탄소 중립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조금씩 관심을 갖고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환경에 되게 좀 관심이 많이 생겼구나가 보이더라고요. 이거를 좀 반영하는 예능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무해하게라는 어떤 탄소를 전면에 내세운 이제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게 됐습니다. 저는 그 예능을 보면서 되게 신기했던 게, 환경 예능 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제로 웨이스트나 쓰레기, 그리고 뭐 동물 보호, 자연 보호 이런 쪽으로 접근을 많이 하는데, 이거는 탄소 배출이라는, 탄소 저감이라는 딱 주제가 특정하게 있는 거예요. 그게 되게 신기했거든요. 명확하게 말을 해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탄소 중립이라는 말이 사실 우리가 가야 할 되게 지금 중요한 어떤 방향 중에 하나고, 탄소 중립이 진짜 우리가 지금 명확하게 해결해야 되는 게 탄소라면 그거를 진짜 전면에 내세운 예능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게 시대적인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KBS에서도 제가 처음에 탄소 중립을 주제로 예능을 만들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그 KBS 위에 선배들도 그랬어요. 탄소 중립이 뭔데? 탄소가 뭔데?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더 약간 좀 진짜 탄소를 얘기하는 그런 예능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혹시 상부의 데스크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도 좀 궁금해요. 반응이 반반이었던 것 같아요. 뭐 환경 예능 그래 신선하다라는 사람도 있었고, 왜 이런 거 예능에서 해? 라는 사람도 사실은 있긴 했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더 예능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다큐멘터리나 그런 어떤 전문적으로 환경을 이야기하는 프로그램들이 물론 너무 깊이가 있고 좋은 내용들이 진짜 많은데, 그게 되게 진입장벽이 높다고 생각했거든요. 제 주변에도 그러니까 KBS에서 그런 뭐 어떤 고품격 다큐멘터리가 사실 진짜 많은데 막상 보는 사람들이 진짜 많이 없고, 내용이 조금 더 라이트해지더라도 이거를 좀 더 진입장벽을 낮춰서 사람들이 쉽게 찾아보고 쉽게 볼 수 있는 내용의 예능 프로그램을 오히려 환경적인 내용을 담아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예능이 또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고, 예능의 가장 중요한 건 사람들이 관심이 있고 그게 어떤 트렌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캐치를 해서 그거를 이제 방송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미 그렇게 사실 뭐랄까 이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게 형성이 되고 있어서 봐주신 분들은 물론 환경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더 이제 좋아해 주셨고, 아, 드디어 환경 얘기를 예능에서도 하는구나 라는 부분에서 많이 반가워해 주신 것 같고, 그냥 캠핑 예능 혹은 뭐 어떤 이 배우들이 예능을 하는 건가? 라고 해서 처음에 이렇게 접근을 했던 분들도 진입장벽 없이 접근을 해서 조금 더 환경에 관심을 갖게 되신 분들이 조금은 더 많아진 것 같아서, 네, 좀 뿌듯했죠. 네. 근데 배우분들이 엄청 그 환경 생각하는 마음 강해가지고 오히려 예능 때 너무 탄소 배출을 안 해가지고 또 문제라고 하던데. 그루라고 이제 저희가 탄소 배출이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어떤 이제 나무로 이렇게 환산을 해서 그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저희가 기대하는 것보다 진짜 그루를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소 배출을 진짜 안 하는 거예요. 저희도 당황했죠. 아니, 이렇게 사실은 뭐 어떤 예능적인 요소라는 게 누군가가 막 갑자기 폭주를 해서 막 그루를 쓰고 혼자 갑자기 숨어서 라면을 먹고 이러면 뭔가 거기서 또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고, 사실 이런 어떤 그런 스토리 라인들을 예상을 하고 갔는데 세 분 다 진짜 막 극도로 막 안 쓰고 하니까 저희도 좀 많이 당황했던 것 같아요. 아, 이렇게까지 한다고? 약간 이렇게까지 진짜 환경을 지킨다고? 약간 이런 것들이 있었죠. 섬에서 촬영을 했었는데요. 죽도라는 섬에서. 거기에 일단은 뭐 들어가는 인원 자체를 사실은 좀 많이 줄였어요. 촬영장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생수병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보통 막 촬영하면은 뭐 1박 2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막 몇백 개씩 써요, 그 생수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일단은 줄여보자라는 생각에 모든 이제 스태프들이 저희가 다 텀블러를 들고 들어갔었어요. 이제 정수기를 저희가 렌탈을 해가서 그 안에서 직접 이제 물을 받아 먹고, 이제 전력 사용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줄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방송에서 원래 쓰는 거 말고 좀 더 고효율 조명 같은 거를 챙겨 간다거나, 그 죽도는 사실 에너지 자립을 이제 추구하는 섬이어서 대부분의 전력을 그런 태양광 발전으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거기에서 사용하는 전기를 빌려서 썼었고, 그래도 우리가 뭔가 환경 예능을 만들겠다고 왔는데 이 정도의 일주일 정도에서 이 정도의 불편함은 좀 감수를 해보자라는 공감대가 뭐 의도치 않게 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됐던 것 같아요. 제목인 보통의 용기에 그 보통의 용기라는 네. 그 뜻이 좀 뭔지도 궁금해요. 이 영화를 처음에 만들어야겠다고 결심을 하게 된 이유랑 좀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새 배우가 어떤 뭐랄까 이 환경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용기가 많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뭐 섭외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환경을 지키는 뭔가 지구 전사가 돼서 지구 보호에 앞장서야 돼요 라고 하면 이분들은 아마 안 했을 거예요, 부담스러워서. 근데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뭐 쓰레기라도 좀 줄여보는 모습을 보여줄까? 우리가 그런 거라도 해보면 어떨까라고 시작을 했었고, 그게 이제 이 배우들의 영향력과 어떤 뭐 KBS 플랫폼의 그 영향력이 좀 겹치면서 사실 일이 계속 조금 더 커졌던 측면들이 있고, 누구나 마음속에 갖고는 있지만 쉽게 꺼낼 수는 없는, 그렇지만 우리도 뭐 어렸을 때 자전거를 탈 때도 심지어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발짝 좀 내딛을 수 있는 그런 보통의 용기들이 모여서 어쩌면 세상이 조금 더 변할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제목을 보통의 용기라고 짓게 됐습니다. 네. 천희 씨랑 공효진 씨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환경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기가, 공인으로서 이야기를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것도 있다. 왜냐하면 내가 당장 플라스틱을 아예 안 쓰는 것이 아닌데 플라스틱을 줄이자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너 이렇게 무슨 된 얘기 하냐 이렇게 공격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용기를 내는 게 사실 쉽지 않다는 건 진짜 잘 알고 있고, 심지어 모든 사람들이 이제 매체를 통해서 본인들이 그런 어떤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다 지켜보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용기를 내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래도 뭔가 나와서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진짜 감사하고 소중한 것 같아요. 그리고 공효진 씨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약간 뭐랄까 워너비 스타이자 사실 트렌드 세터라는 그런 어떤 이미지, 그런 것들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효진 씨가 뭔가 텀블러를 들고 다니고 뭔가 그렇게 손수건을 사용하고 이런 부분들이 멋있어
됐으면 좋겠고 유행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사소한 실천으로 개인들이 용기를 내는 것도 중요한데 좀 정부나 산업이나 그런 큰 이제 기관들에서 부문별에서 좀 용기를 내야 하는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개인이 뭔가를 했을 때 무력감을 느끼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가끔은 나 혼자 이렇게 해서 대체 뭐가 달라져? 라는 감정을 누구나 사실 느끼잖아요. 근데 개인이 그렇게 움직였을 때보다 사실 뭐 어떤 그런 기업에서 생산 단계에서부터 플라스틱을 없애거나 아니면 뭐 그런 배출량 자체를 줄이면 훨씬 그게 효과가 커질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뭐 기업들이 사실 아무리 그렇게 하려고 해도 진짜 정부에서 또 그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네 이게 유지되기가 힘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환경부나 뭐 어떤 정부 정책상으로도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서포트해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온실가스 배출한다고 하면 그게 87%가 에너지 부문에서 나온다 그러거든요. 근데 87%를 잘 뜯어보면은 산업하고 제조업, 서비스 이쪽에서 70% 이상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 부분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리고 그 산업과 제조업들에서 쓰는 그 에너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그런 재생에너지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이게 우리가 아무리 개인들이 하나둘씩 노력을 해도 거대한 그 움직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으니까 그게 움직여야 되는 그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이제 PD님께서 기획하신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국민들이나 대중들에게 좀 전하고 싶으셨던 궁극적인 메시지가 혹시 있으셨을까요? 환경을 지키는 게 좀 멋있어 보였으면 좋겠고 그게 유행처럼 많이 퍼져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환경을 혹은 기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유별나거나 별나는 게 아니라 너무 자연스럽고 모두가 그렇게 환경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게 뭔가 쟤는 왜 저래? 이게 아니라 야, 너 진짜 멋있다, 쿨하다 약간 이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앞으로도 더 그런 분위기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